예,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예. 재판장님, 특검 측에서는 오승환 검사 불출석하고 김수길 검사 새로 출석했습니다. 예, 김수일 검사님 출석하셨고요. 예, 변호인들은 다 그대로시죠? 피고인들 들어오게 하시죠. 유승수 변호사가 잠깐 다른 재판이 있어서 예, 조금 이따 오겠습니다. 그래도 뭐 금방 오실 거죠? 예, 그럼 예, 이제 증인 들어오시게 하죠. 그리고 변호인들 될 수 있으면 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좀 물어봐 주십시오. 한 분이 물어본 거 다 물어보신 다음에 다시 다른 분이 그거 또 물어보시는 건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오전에도 차분하게 답변 잘해 주셔갖고 크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물어보실 텐데 오전처럼 차분하게 기억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한 효력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 계속하실까요, 이하상 변호사님? 제가 절차 협조를 위해서 예. 저희가 유도 신문이 좀 많이 있었지만 좀 생략하고요. 예. 저희가 준비한 신문사항대로 일단 그러시죠. 해보겠습니다. 예. 예, 마이크만 좀 대고 주십시오. 고열 변호사님께서. 반갑습니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예. 그 오전에 그 주신문 관련해서요. 주신문 47항부터 한 52항까지 이렇게 뭐 조금 한 가지 물어보고 주신문 사항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마이크 예. 돼 있나요? 예. 예. 그 52항에서 보면 이제 총장이 받은 문건의 내용을 증인이 볼 수 있던 상황인 것은 맞나요? 이렇게 검사님 물어보시니까 증인이 문서를 테이블에 둔 것을 보고 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것을 그 문건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종전에 공수처에서 받은 적이 있었죠. 12월 15일. 24년 12월 15일. 네. 15일 날 보니까 그 본인이 그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거 맞죠? 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다르게 진술하신 것 같던데 혹시 요 테이블을 놓은 게 아니라 궁금해서 상황 전파를 위해서 보니까 마이크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공수처 검사가 물어봤어요. 당시 테이블에 앉지 못하고 뒤에 서 저 마이크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여기가 시설이 안 좋아서. 예. 당겨 보겠습니다. 진수리는 당시 땡땡실 테이블에 앉지 못하고 뒤에 서 있었는데 어떻게 박한수가 당시 보고 있던 서류를 보게 된 것인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상황 전파를 위해서는 박한수 사령관이 보는 서류 내용을 알아야 하잖아요. 궁금해서 박한수 옆으로 걸어가서 서류를 보았다고 했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보여주시는 저 화면은 이제 공수처 참고인 진술 조서고 예. 검찰에 갔을 땐 제가 뭐라고 답변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늘 검사님한테 단 내용하고 제가 비교해서 물어보는 네. 겁니다. 일단 공수처나 오늘 진술한 내용 둘 다 네. 그 당시 박한수 전 계엄사령관께서는 앉아 계셨고 저는 뒤에 지나가면서 잠시 멈춰서 이게 무슨 회의록인지라고 보려고 이렇게 봤을 때 그 문서를 뭐 자세히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멈춰 서서 이렇게 보고 저는 이제 다시 이렇게 자리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박한수 사령관이 앉아 있는 곳으로 원래 뒤쪽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했던 것 같은데 네. 같이 앉아 있을 수는 없고 테이블에 그 뒤쪽에 네. 앉아 있었다고 진술했던 것 같은 맞습니까?
뒤에 앉아 그래서 그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려고 직접 가서 이렇게 확인하신 거예요? 박한수 총장 옆으로 가서? 옆으로 제가 갈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그럼 네. 아까는 오전에는 박한수 총장님이 테이블에 두고 나가니까 가서 봤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도 좀 시간이 지나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상에는 이 책상에 있었던 서류였던 걸로 기억나고 네. 그러니까 테이블에 있었던 서류였던 것 같고 뒤에 지나가면서 잠시 멈춰서 이게 무슨 자료지 하고 봤을 때 이제 기억나는 부분들을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한 겁니다. 예. 사실상 박한수 총장 옆으로 직접 가서 옆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맞죠? 네. 네, 이사님. 네. 준비한 신문상 하겠습니다. 예. 그 증인은 그때 당시에 12월 4일 새벽이죠. 전투 통제실 내에 위치한 결심 지원실까지 간 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네. 예. 그때 당시에 대통령, 국방부 장관, 박한수 계엄사령관과 포함해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진술한 거 맞습니까? 검찰에 수사받을 때. 네, 그렇게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죠. 보니까 이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한번 제시해 볼까요? 제시 안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결심 지원실 가림막 옆으로 보았더니 테이블을 두고 대통령님, 김용현 장관님, 박한수 총장님 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공간에 더 있었는데 제가 정말 잠시 본 거라서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아마 제가 진술조서에 그렇게 써 있다면 예. 그렇게 진술했을 것입니다. 진술에 그렇게 돼 있어서요. 그게 맞습니까? 박한수 피의자 신문조서 한번 제시해 볼게요. 그 당시에 박한수 총장님은 결심 지원실에 있었던 거 맞죠? 그건 확신하죠. 네, 예.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그분의 진술에 따르면 사람들은 전투 통제실에만 위치했었고 결심 지원실에는 계엄의 핵심 인사인 대통령, 국방부 장관, 박한수 사령관 본인만 들어갔다고 진술한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걸 제가 못하죠. 알지 못합니다. 예. 예. 당시 대통령께서 국방부 장관 그리고 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만 결심 지원실에 남도록 지시해서 3명만 남아 있었다는 건 혹시 알고 있습니까?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보고 알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3명만 있었다는 건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네. 그 아까 검사님도 여쭤보셨는데 또 당시 작전 회의실에서 계속 위치하고 있었고 전투 통제실에는 가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보셨죠? 네, 그건 수사법원 가서 그 얘기를 하셨을 건데 네. 변호인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 있죠. 예. 그 본인이 진술이 좀 틀렸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왜냐하면 가림막 앞에서 살짝 옆으로 보셨잖아요. 그분들 본인이 가림막 옆에서 고개를 내밀어서 살짝 본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오른쪽 가림막이었습니까? 왼쪽 가림막이었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림막은 하나였고 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왼쪽으로 보셨어요? 왼쪽으로 봤습니다. 왼쪽으로 보셨어요? 네. 잠시 보셨죠? 네. 네, 잠시 보고 30초 뒤에 나갔다고 진술하신 것 같은데. 예, 30여 초 뒤에. 예. 그러면 본인보다 안에 있는 사람들 진술이 더 정확할 수 있다고 판단은 안 드세요? 뭐 제 생각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 아니 그 사람들이 3명만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과 거기 가지 않았던 사람들 진술은 총장님과 진술은 그렇다고 하는데 본인이 기억하는 진술과 비교해 보면 본인의 진술이 틀렸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제가 공수처하고 우리 당시 검찰 특수본에 가서 이제 그 진술 제보한 내용은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할 때도 네.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사실 그때는 다른 참석자들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계신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전 진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게 아니죠. 본인의 진술은. 네, 예. 뭐 저는 그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예, 예.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진술한 아는 바 범위에서 있습니다. 그렇게는 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제 생각을 예, 물어보시는 예,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 생각은 크게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은 정확히 판가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증인은 공수처 조사에서도 보시니까 결심 지원실 입구에서 안을 바라보았을 때 테이블 왼쪽 하단에 대통령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 김용현 장관이 있었고 나머지 자리에 박안수 총장과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건 맞습니까? 뭐 공수처 진술조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면 그게 맞을 겁니다. 예,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본인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죠. 이렇게 테이블 왼쪽 하단 땡땡실 입구에서 안을 바라보았을 때 테이블 왼쪽 하단에 대통령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 김용현 장관이 앉아 있었으며 나머지 자리에 박안수 총장과 앉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림까지 그려서 여기 그림까지 그려서 내부에 그 땡땡실 내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위치를 대통령,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과 이렇게 그렸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가림막은 이쪽에 있었고 입구라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왼쪽으로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왼쪽으로 해서. 네. 그때 정확히 거기 있었나요? 그래서 저 약도에서도 보시다시피 대통령 국방부 장관 자리는 제가 지정을 했는데 네. 나머지 지정은 좀 불명확해서 저렇게 육군 총장 및 이렇게 썼던 걸로 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은 정확하지 않죠. 네, 그렇게 예. 그 제 기억은 그렇다라고만 설명을 그러니까 드린 나머지 겁니다. 차장은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위치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은 뭐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진술했는데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죠. 본인의 기억력으로. 네, 사실 예, 총장님이나 차장님이 그래서 어디 앉을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육군 참모총장과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증인은 2020 2-1 합니다. 아까 물어본 것처럼 결심 지원실에 가본 적도 없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 게 앞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지 않고 대통령님과 장관님이 마주 앉은 것을 보면서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고 진술한 건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예. 증인은 2020년 8월 12일 중앙군사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한 바 있죠. 네,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군사법원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도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일 결심 지원실에 들어간 적이 없고 대통령을 본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가요? 라는 질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기억이 안 납니까?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오랜만에 나와서 이게 8월 12일이니까 지금 한창 됐잖아요. 한번 제시 보겠습니다. 전창훈 775번 중앙지역군사법원 증인신문 조서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27,135쪽입니다. 27,142쪽. 수사기관에서
당일 결심 지원실에 들어간 적이 없고 대통령을 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데 되게 억울해 하시는데 누구 말이 맞는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상계엄 당시 급박하고 어수선한 상황에 비추어 작전회의실 내 상황이나 결심 지원실 내 상황에 대해 증인의 기억이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맞습니까? 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말을 제가 진술한 걸로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틀릴 수 있다는. 틀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 예. 워딩 그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번에서 3항 가겠습니다. 증인은 그 대통령께서 12월 4일 검찰 계엄 해제 이후에 전투 통제실을 방문한 뒤 결심 지원실로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어갔다고 공수처나 검찰 조사 당시에 진술한 거 맞습니까? 다른 네. 사람과 같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결심 지원실 앞에는 가림막이 있는 거 맞죠? 네. 예. 가림막과 대통령께서 앉아 있는 테이블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증인석에서 지금 재판장님 앉아 계시는 자리 정도의 거리로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그 앉아 계신 자리부터 재판장님 앉아 계시는 데까지 아까 3-4m 정도 생각하면 되네. 제가 미터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거리는 대략 뭐 예, 예. 재판장님 앉아 계시는 정도의 거리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공수처에서 조사받으면서 제시한 그 그려낸 그 자료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 결심 지원실이 약 그 가로 세로해서 한 8m에서 10m 정도 됩니까? 사실 제가 뭐 수치를 적은 약이라고 표현한 거고 네. 약 8에서 10m 되는 거 맞습니까? 일단 저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때 결심 지원실이 8에서 10m 정도의 정사각형 정도 돼 있습니까? 정사각형입니까? 직사각형입니까? 네, 뭐 정사각형 내지는 직사각형일 것 같습니다. 그 가로 세로가 거의 비슷합니까?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쪽 세로 부분만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가로 부분 몰라서 자 그림상으로는 가림막부터 테이블까지가 한 최소한 3m 정도는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재판장님까지 한 3-4m 됩니까? 뭐 미터 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재판장 그 증인석에서 재판장님 앉아 있는 데까지 그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 맞죠? 네, 그렇게 네. 기억납니다. 그곳에서 대통령과 그 장관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정확하게 들었습니까? 정확하다는 표현을 뭐 네. 쓰면은 모르겠지만 예. 대통령의 육성을 들은 건 맞습니다. 대통령 육성을 들은 건 맞습니까? 네, 그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국방장관은 현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 긴 침묵만이 있었고 이후 대통령이 법령집을 가져오라고 하고 장관과 주로 말씀을 나누었다고 하는데 침묵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닙니까? 제가 들어갔던 시점이 예. 그 두 분이서 나눴던 대화 중에 어느 지점인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침묵이 있었는지는 뭐 제가 있었던 시간에는 머물렀던 시간에는 그런 건 전 느끼진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신문 주소의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게 진술을 하셔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안수 104
148번 제2회 피신조서 3782 쪽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박한수 총장님 진술입니다. 땡땡실에 들어갔는데 대통령님이 저랑 장관님 3명만 남고 모두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장관님, 대통령은 의자에 앉아 있고 저는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장관님이 현재 진행되는 상황 위주로 말씀하셨고 저는 긴장한 상태에서 옆에 차렷 자세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거 읽을 수 있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누구에게 지시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법령집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셔서 누군가가 법령집을 받아서는 직접 넘기시면서 확인을 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땡땡 이렇게 돼 있는데 3784 쪽도 한번 보죠. 3784 쪽을 보면 두 분이서 매우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셨고 장관님도 대통령 앞에 계실 때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잘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처음 보고 있죠? 모르셨죠? 네, 그때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2차 계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게 아니냐? 하는 군검사의 질문에 박한수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데 언론에서 말을 참 잘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대답한 것도 모르시죠? 네, 몰랐습니다. 몰랐죠. 증인이 오전에 진술한 그걸 핑계라고 돼요. 그러게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라는 대화를 결심 지원실에 있던 박한수 사령관은 들은 바가 없다고 하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본인 모르시죠? 네, 예.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죠? 증인은 결심 지원실에 들어가서 그 앞에 있는 가림막 앞까지 간 건 확실히 맞죠? 그러니까 가림막 정확한 표현은 가림막 뒤에 있었죠. 네, 가림막 뒤에 있었죠. 네, 뒤까지 갔다가 30초 만에 경호원회에서 밖으로 쫓겨난 건 맞습니까? 30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수사기관에 진술할 때 그 정도 짧은 시간이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표현하기 위해서 30여 초로 진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 검찰 진술 조사 한번 해볼게요. 30여 초라는 말은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 191번 자료입니다. 경호원이 제지하지 않던가요? 이렇게 하니까 정확하게 제가 들어간 지 30초 정도 지났을 무렵 30초 정도 지났을 무렵 경호원이 제 소속을 묻더니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제가 가림막 앞에서 나가야 하나 망설이고 있으니 제게 누구냐고 묻고는 밖으로 이렇게 진술하는 건 맞죠? 네, 30초 정도. 예, 30초 정도 있다가 나오신 건 맞죠? 네, 어쨌든 짧은 네, 시간이었던 30초 것 같습니다. 정도 있다가 네. 나왔다고 이게 진술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결심 지원실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비화폰을 사용하는 업무 관련자들이 단체방에 전파했습니까? 네, 거기 기록에 나온 대로 네. 글을 남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까? 당시 공유하려고 개설했던 대화방의 참여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사실 이제 이 비화폰이라는 게 개인 사적 핸드폰처럼 뭐 이름이 저장돼 있는 게 아니고 예. 거기에 뭐 직책명으로 써 있거나 예. 뭐 이러다 보니까 누가 있는지 사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그 방에 누구 있었는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 올 때도 발신자 표시는 이름이 뜨는 게 아니라 직책이 뜨기 때문에 누구인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죠? 네, 몇 분 정도 계셨나요? 제가 처음에 그 방에 있었던 분들은 뭐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군사법원에서는 10명 정도는 최소한 됐다고 진술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 개설했을 때는 그런데 나중에 뭐 추가가 뭐 몇 명이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뭐 처음에는 몇 명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소수였던 걸로만 좀 기억합니다. 소수였다가 네. 군사법원에서는 다시 좀
최소한 10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군사법원에서 뭐라고 주셨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보여드릴까요? 그 단체방에 대해서 몇 명 정도 있었는가 해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해서 대략적인 숫자, 예를 들어서 4, 5명이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4, 5명보다는 좀 많았습니다. 그럼 십수명 정도 되었는가요? 하니까 예, 10명 내외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진술한 거로 기억납니다. 예. 그러니까 10명 내외면 10명에서 15명 이내의 숫자 맞습니까? 10명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네. 아니 본인이 이제 정확히 숫자는 아니면 10명에서 25명 이내의 정도의 숫자였는가요? 하니까 예,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네, 정확하진 않지만 기억에는 그랬던 걸로. 사건에 합니다. 가까울수록 기억력은 더 정확해지는 건 맞죠? 사건 일자에서 가까워. 네. 맞죠? 예. 근데 이 증인이 이제 전파한 내용을 본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급하게 상황을 공유하라고 개설하였는데 증인이 개설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초대한 사람들은 대령급 이하 실무진들이었다고 진술한 게 맞습니까? 정확히 워딩이 기억나지 않지만 실무진들은 맞습니다. 실무진들은 맞습니까? 네. 예. 혹시 박성하 실장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면 제 신상이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신상에 노출돼요? 제가 그분 소속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지 여부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박성하 실장은 당시 증인이 개설한 채팅방은 방첩 사령관, 장성급 간부, 그러니까 장성급 간부, 실장 등 사령부 간부와 공공부대 팀장 증인이 참여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진술을 한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 진술 주소 3511쪽 한번 지시하겠습니다. 199번 대통령 199번 박성하 진술 주소 3511쪽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성하 진술에 따르면 오물풍성 관련 단체 채팅방인지 계엄상을 위해 새로 개설된 단체 채팅방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비춰볼 때 방첩사령부에서는 사령관을 포함한 장성급 간부, 대령급 땡땡 실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은 같았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거 오늘 처음 보셨죠? 네, 처음 봤습니다. 네. 혹시 김대우 단장님 혹시 알고 있나요? 정확하게 대화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대화는 해본 적은 없지만 그분은 알고는 있죠. 네, 그 직책에 대해서는 알고는 예. 있습니다. 혹시 김대우 단장님은 장성급 간부 맞죠?
장성급 장교. 예, 예. 장성급 장교 네. 맞죠? 예. 그 김대우 단장님도 그 아까 박성화 실장하고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김대우 단장은 계엄 당시 증인이 주장하는 단체 대화방을 알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모르실 것 모르죠. 같습니다. 예. 그분은 뭐 제가 만든 방에 초대한 적이 없으니까요. 예. 왜냐하면 증인이 초대한 단체 방에 대해서 박성화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간부들이 장성급 간부는 다 여기 들어와 있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네,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계엄 당시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방첩사령부 내에 계속 있었던 거 맞습니까?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죠. 전투통제실에 없었던 건 맞죠? 네, 그 현장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없죠. 대통령 국방부 장관 및 계엄사령관 등 계엄 지휘부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싶어하는 인원은 여인영 방첩사령관 본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제 판단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보고를 할 때 직속 상관에겐 보고는 하시죠? 그때 당시 직속 상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직속 상관 대신에 본인이 직무 대리로 거기 파견돼 있었던 건 맞습니까? 아닙니다. 직무 아닙니까? 대리도 아니었습니다. 직무 대리도 아니었습니까? 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및 계엄사령관 등 계엄 지휘부의 일련 상황은 소위 말하는 특 A급 정보 아닙니까? 특 A급 정보가 뭐건 약간 아주 중요한 속어를 정보 쓰신 것 맞죠? 같은데 계엄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 맞죠? 뭐 계엄 상황에서는. 네, 예. 그렇게 보일 수 있을 자, 것 이런 같습니다. 정보를 그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건 굉장히 인정을 받는 일 되지 않습니까? 사령관을 제 방첩 사령관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 역시 저를 알지도 못할 테고 그 흔히 말하는 아무리 장교지만 제가 직접 직보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무자들이 있는 방에서 제가 들었던 그 충격적인 워딩을 야 이거 이미 선을 넘었는데 또 넘어야 되나? 라는 취지로 그 글을 남겼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계엄 관련해서 특 A급 정보, 계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 사령관인 실무진 대령급 방에 굳이 전파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사령관은 그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제가 뭐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올 수 있는 방은 아니다. 네, 혹시 그 아까 그 대령급 실무진들을 초대했다고 하는데 이하 그 대령급 실무진 중에 본인이 인사국과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까? 근데도 이 특 A급 전파를 이쪽에 전파를 한 거네요. 네, 저한테 전화 주셨던 같은 실무선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상황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혹시 당시 본인이 전파한 대통령과 그 장관님과의 대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한 번 더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 보시라고. 뭐 최초 우리 그 특검에서 진정 성립하실 때 진술했던 내용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 맞습니까? 그 검찰 진술 주소에 보니까 그걸 핑계라고 돼요. 핑계라는 말은 기억나시죠? 네, 예. 그러게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잡으라고 했잖아요. 네. 다시 걸면 된다. 이 세 개를 특검에서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그 검찰에서 이 내용을 단체방에 올렸나요? 그 내용을. 그 내용을 네, 그걸 핑계라고 돼요. 그걸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라는 내용 단체방에 올린 거예요. 아마 제가 올렸는지 안 했는지 사실 지금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정확히 기억 안 납니까? 네, 그 타이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박성화 같은 사람, 실장 같은 사람이 그 얘기를 다시 얘기를 하니까 타이핑 안 하면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전화한 거 아니잖아요. 그 박 실장님이 수시 어떤 경로로 아시게 된지 모르겠지만 뭐 제 기억에는 그 방에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그 방에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타이핑을 했겠네요, 손가락으로. 네, 예. 구체적으로 그때 올릴 때 여기 주어가 없어요.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없고 주어 대통령 아니면 VIP가 이렇게 올렸다. VIP가 이렇게 말한다. 요거까지 썼어요?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증인 전파한 내용을 들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증인 외에는 박성환 실장 한 사람밖에 없어요. 10명 정도 내외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일단 그 다른 한 비아폰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딱 한 사람이 나왔어요. 단체 대화방은 일단은 휘발성이 있었고 제가 그 단어가 왜 기억이 나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증인석에 쓸 때 곰곰이 이제 과거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께서 장관님한테 약간 아니, 잠깐 그 부분 말고요. 지금 제가 증인이 전파한 내용 들은 사람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박성환 실장 한 사람뿐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까? 나머지 사람들 없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예. 증인이 30초 뭐 증인 표현에 30초 정도 동안에 그 결심 지원실 내부에 있는 내용을 비화폰으로 송신할 수 있습니까? 30초 동안에. 그래서 아까 진정 성립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간에서 했는지 그 방을 나와서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기억 안 난다고요. 좋습니다. 전투 통제실로 나오잖아요. 결심 지원실에서 나오면 네. 전투 통제실 자체가 일반 휴대폰을 들어가는 것 가지고 들어가는 것조차도 제한되는 군사 보호 구역인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엄격한 보안이 요구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휴대폰으로 밖에 이 내용을 타이핑을 하려면 전투 통제실 내에서는 불가능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밖으로 나가서 했습니까? 통제실 밖으로 나가서 타이핑을 한 거예요? 그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첫 번째 그 타이핑을 한 기기는 제 개인 핸드폰이 아니라 비아폰이었습니다. 아니, 그거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만약 비아폰이라 하더라도 비아폰은 전투 통제실 안에서 사용이 네, 가능합니다. 비아폰은 통제실에 사용 가능해요. 네. 근데 비아폰을 가지고 현재 일어난 일을 만약에 톡방에 올리는 일을 보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가만히 볼까요? 비아폰을 업무에도 사용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뭘 가만히 둔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 통제실에 그럼 톡을 했다는 거네요. 톡이 아니라 비아폰 대화방을 타이핑을- 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비아폰 대화방에서 타이핑을 했다는 거네요. 네. 실제로 평상시에도 전투 통제실 안에서 어떤 군사 상황이 있을 때 비아폰으로 내용을 주고받고 합니다. 지금 30초 동안에 혹시 본인은 요 내용을 타이핑할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30초 동안 네. 그 내용을 네, 30초 동안에. 뭐 짧은 내용이면 충분히 타이핑 가능하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지금 휴대폰 갖고 계신가요? 갖고 있는데 전원은 꺼졌습니다. 전화 키셔도 좋습니다. 네, 한번 그 스탑워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걸 핑계라고 돼요?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는 내용 한번 타이핑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재판장님 지금 그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리이지 시뮬레이션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예,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진짜로요? 30초 정도의 결심 지원실에서 네. 일어난 일을 아니 근데 타이핑할 수 있는 30초가 이게 30초 정도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럼 이 해야 되나요? 내용을 실시간으로 지금 채팅방에 단체 채팅방에 한번 타이핑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네. 뭐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한 번만 보여주시면 한 그냥 번만 그러면 보여주시죠. 사실 30초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서 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네. 재판장님 이게 꼭 필요한 아니, 그래서 겁니까? 굉장히 변호사님들 이거 필요한 진짜 꼭 필요한 거예요? 내용이에요.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자 타이핑 그냥 네.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냥.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예. 저는 잠깐만요. 준비되시면 말씀 네. 주십시오. 준비되신 말씀하셨죠. 스탑워치를 다 켜주십시오. 그 이거 빼고는 아니요 그냥 30초 저 재판부에서 보면 되니까 예. 그 부분은 뭐 특별히 뭐 없는데 그냥 제가 제 일반 메모장에 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냥 타이핑하는 거 한번 보여주시죠. 30초가 이게 꽤 긴 시간인데 예 그럼 천천히 재판장님 시작 눌러주시면 아니, 뭐 불러주십시오. 재판장님 그
혹시 어떤 내용을 쳐야 되는지 저기 좀 그걸 핑계라고 대요. 보여주시면,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제 그럼- 머릿속에 있는 거를 바로 친 거라서 그렇죠. 예, 속도가 예, 더 예. 빠르니까 예, 예, 그러시.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 다시 걸면 된다. 요 내용 그거를 좀 저 불러주세요. 예, 예. 화면에 좀 예, 띄워주시면. 스크린에 띄워주시는 게 예. 좋겠습니다. 그걸 핑계라고 대요. 그러게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 예. 네, 준비됐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저 잠시만, 이게 너무 글자가 작아서. 아, 예, 예, 예. 잠깐만요. 예. 아니 그때는 이제 생각. 아니, 들은- 그거는 이제 들은 지금 걸 그대로 메모장에다 쓰다 쳤다는 보니까 거고. 글자가 너무 작아서. 보셔서 맞잖아요. 예. 잠시만요. 재판장님 시작해 주십시오. 아니, 글자를 키우는 것 좀 하고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원래 재판에서 이런 것도 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유, 일종의 검증입니다. 증인이 자꾸 반문을 하고 사실은 계속해서 사실 일부 유 변호사님 답변은 할 거잖아요. 거부하는 아, 것까지. 그러니까 유 변호사님 지금 할 거잖아요. 예. 지금 할 거니까 잠깐만요. 예, 예. 예. 준비됐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예.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오타 있어도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상관없습니다. 네, 닫습니다.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절반 지금 15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셨죠? 저 권 변호사님. 예. 계속 하실까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증인 협조해 주셔서. 아, 예. 뭐 좀 이례적이긴 한데 그래도 그냥 추가. 빨리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화 제2회 진술 조사입니다. 대통령 199번입니다. 아까 오전에 검사님 물어보셔가지고 기억나 순서대로 당시에 들어온 내용은 부의 입장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소리치면서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뭐 한 거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관이 인원이 너무 부족했다고 답변. 대통령께서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씀.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 다시 선포면 된다고 하심. 경호관들이 불필요한 인원들 퇴장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퇴장했습니다. 이거를 30초에 했다는 거예요. 저게 가능합니까? 저렇게 본인이 채팅방에 들어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말씀을 좀 들어보시죠. 예, 들어볼게요. 예, 예. 제 기억에는 저렇게 완성된 문장을 이렇게 그 전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완성된 문장보다는 그 어떤 핵심 단어, 그 맥락들이 있는 거를 작성해서 전송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네. 기억은 나진 않지만 완성된 문장의 핵심 단어들, 맥락들을 전송했다 이 말씀인가요? 네, 예. 당시 경호원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네 안에 네.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대화 내용을 비화폰으로 타이핑하면서 채팅방에 중계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까? 경호원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결심실에서 안에서 타이핑했는지 나와서 타이핑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경호원들은 제가 좀 이렇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제스처를 보이니까 저희 소송을 묻고 이렇게 바로 퇴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타이핑한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 뭐 제 안에서 했는지 밖에서 했는지 솔직히 그건 뭐 너무 그 짧은 순간이었고 그때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그 짧은 순간에 어쨌든 이런 내용을 그 박성환은 다 아주 구체적으로 실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서 30초 만에 이 박성화가 실장이 들은 내용이 아니라 증인이 진술한 그걸 핑계라고 대요. 그러게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 다시 걸면 된다라는 내용의 타이핑. 이게 본인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박성화 씨가 진술한 내용들. 부의가 들어오셨습니다부터 해서 30초.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영역이 아닌 것 판단할 같습니다. 내용이 아닙니까? 예.
비화폰에는 일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게 불가능한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화폰에는 보안 UC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게 맞죠? 그 부분을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아폰 내부 구조를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보안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보안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에 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야 비화 기능 작동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일반적인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비화폰은 번거로운 절차 거치는 건 맞습니까? 조금. 네, 즉 비화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 톡을 사용하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거 맞죠?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종전에 한 말하고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다음에 6번 들어가겠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날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결심 지원실 내부 대화를 전파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그 부분 기억납니다. 예, 기억나죠? 근데 2025년 2월 2일 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상황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파악한 상황을 공유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거 맞습니까? 네, 네. 그것도 기억납니다. 예, 단체 대화방도 급하게 상황을 공유하려고 네, 개설을 했다고 했죠. 맞습니까? 네, 네. 기억납니다. 자, 사건은 2024년 12월 4일 새벽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2024년 12월 15일 즉 사건으로부터 11일 뒤에는 내부 대화를 전파했는지 안 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가 사건 당일로부터 무려 2개월 60일이 지난 뒤에는 명확하게 기억을 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은 공수처에 갔을 때 이제 공수처 진술조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제 신고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갔기 때문에 사실 되게 좀 두려웠습니다. 그 가는 과정도. 그래서 그때 공수처에서 진술했을 때 좀 제가 잊었던 내용도 제 마음이 안정되면서 검찰에서는 좀 기억이 복구된 부분이 있어서 복구된 부분은 검찰에 가서 복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기억을 못했다가 2월 2일 날에는 검찰에서는 마음이 안정돼서 메모리가 복구된 거예요. 공수처가 무서웠다라는 게 아니라 공수처에 있을 때는 그때 당시 상황이 무서워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얼마 안 된 시점에 제가 공수처를 간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신고한다는 그거에 좀 두렵고 좀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서워서 그랬다. 통상적으로 사건이 일어날 로부터 가까울수록 기억력이 명확한 건 맞죠? 통상적으로. 네, 한번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그렇죠. 그 박성화 실장의 경우에도 12월 11일 날에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단체 채팅방에 대해서 아무런 진술이 없다가 증인이 12월 15일 날 가서 공수처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단체 대화방 개설하였다는 진술을 한 뒤부터는 박성화가 다시 1월 25일 날 검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는 단체방 대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뭐 어떤 부분이 이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박성화 혹시- 실장하고는 네. 저랑은 사실 사적으로 통화해본 적도 아, 그렇습니까? 없어서 여쭤볼게요. 네, 본인이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에 박성화 실장과 혹시 무슨 이야기를 나눈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본인의 근무지나 보직이 계엄 이후에 변동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사로 들어가진 않았습니까? 네, 전투 통제실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나누는 대화 내용을 증인이 근무하는 소속 회사 직원이라고 해서 밖으로 유출하는 게 적법한가요? 뭐 그 상황에 군사 비밀이 있으면 뭐 적절치 않겠지만 뭐 일단 제가 들은 내용은 가지고 그거를 이제 군 통신수단인 비아폰으로 전송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화폰으로 전송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비밀 취급 인가권이 대부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비아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군 진술에 따르면 전투 통제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격하게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군사 보호 구역이라
그 안에서 진행된 내용을 함부로 밖으로 유출하는 것 자체가 엄격히 금지된다고 진술하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안에서 이루어진 건 비와폰으로 전송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비아폰은 제가 알기로는 2급 군사기밀까지 소통할 수 있는 암호자재로 알고 있습니다. 예, 2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는 맞아요. 근데 2급 비밀 소통 암호자재로 밖으로 유출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밖으로 유출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투 통제실 밖에 있는 인원들에게 지금 이 내용을 알렸잖아요. 네, 네. 상황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예. 이 부분은 뭐 저희들이 뭐 사실조회 통해서 다시 한번 합치면 확인할 거예요. 네. 예. 혹시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해서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건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군사기밀 보호법을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뭐 몇 년의 유기징역인지 뭐 정확히 모르지만 관련된 법정이 알고 있는 걸 있죠? 알고 예. 있습니다. 혹시 그 계엄 이후에 방첩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문서나 어떤 파기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린 건 알고 있습니까? 대원들한테, 직원들한테. 문서를 문서를 일체 삭제하지 파기하지 말라. 일체 삭제, 변경, 파기하지 말라. 뭐 이후에 그런 공문들이 방첩사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내려온 게 아닌지 예,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죠. 네, 그 아까 얘기했던 박성화 실장 얘기에 따르면 국방부에서 그때 당시에 서류들을 파기하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고 당시 참모장도 계엄 해제 후에 문서의 임의 파기 또는 뭐 파일 수정, 삭제 등을 하지 말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지시가 있었음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네 정확히 언제 하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국방부에서 이런 기억합니다. 지시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죠. 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체방 대화방에 그 대통령님과 장관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전파했다면 계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이 단체 대화방을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증거 인멸을 한 거 아닌가요? 혹시? 증거인멸이 목적이었으면 제가 무슨 네. 죄를 지어서 네. 증거를 인멸될 목적이었으면 제가 공처 가서 신고를 했겠습니까? 네, 무서웠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렸던 무서웠다라는 거는 사실 그 이거를 이렇게 신고나 진술을 했을 때 저한테 저의 신상에 미치는 부분 당시 공수처 진술조서에서도 아마 써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국가기관의 보복이 우려되어서 저를 감형조서를 쓴다라는 얘기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게 무섭다라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인멸을 한다 뭐 이런 취지는 없었고 두 번째는 이 비아폰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도 군사 기밀을 유통하고 소통하는 장치로 씁니다. 근데 이게 계속 누적돼 있으면은 만약에 비아폰 잊어버리면은 이게 저한테 넘어가면 그대로 비밀이 다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방을 리셋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잠깐만요. 주기적으로 리셋한다는 의미에서 그 방을 삭제한 거예요. 그러면 삭제가 아니라 네. 그때 이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방에 있었던 참석자들이 다 나갔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장을 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없어진 네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혹시 본인이 군사기밀 누설죄 책임질 우려가 있어서 삭제 나가라고 하거나 삭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 대통령과 장관과의 대화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허위로 단체 대화방에 전파했다고 진술한 거 아닙니까? 아 제가요? 네, 네. 아 제가 마치 과시를 목적으로 진술했다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 요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 대방에 전파했다고 진술했던 거 아니에요? 네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공수처에서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검찰에는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서 단체 대방에 대화 내용을 전파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을 봐서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이사님. 예, 알겠습니다. 예, 반대시면 뭐 더 하실 거 있으세요? 예, 김지희 변호사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증인께서 그날 뭐 충격을 좀 많이 받으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기억이 나시죠? 네 그 충격을 받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단어를 대통령의 육성을 듣고 부분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하셔서 네. 어떤 내용, 왜 충격을 받으셨고 그 이유가 뭔지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비상계엄이 왜 하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뉴스로 이제 군인들이 국회에 투입되는 모습을 봤을 때 일단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다시 걸면 된다라고 했을 때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비상계엄이 왜 되는지 모르셨다고 했고, 그다음에 뉴스를 통해서 군이 뭐 이동하는 모습을 봐서 충격적이고, 또 다시 걸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을 해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그때 당시 감정을 전체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대표 예를 제시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증인께서는 계엄 선포 요건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거를 이제 대통령께서 선포하는 영상을 그 뉴스에서 계속 리바이벌 됐기 때문에 보긴 봤었는데 이제 저같이 군인들은 과연 이게 비상계엄에 해당되는 조건인가라고 의문을 가졌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군 지휘 계통에서는 그 지휘 계통에 따라서 갖고 있는 정보의 그 수준과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럼 주인께서 갖고 계신 정보와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정보는 당연히 다르겠죠. 네, 그 부분은 네.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TV 화면을 통해서 군이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그게 그 TV 화면에 나왔다는 거는 어떤 언론사에 의해서 촬영된 장면을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라이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게 전체 상황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게 객관적인 상황을 전부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그런 생각을 현장에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뉴스에서 뭐 군이 뭐 민간인을 향해서 총을 겨누거나 뭐 무력을 사용하거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국회에 들어가는 모습이 제일 제가 기억이 여쭤보는 났습니다. 것은 민간인에게 무력을 사용하거나 총구를 겨누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를 여쭙습니다. 뭐 제가 본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군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 여러 가지 네. 이유 중에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생각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일단 이 명분을 몰랐습니다. 군사작전을 하고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가는데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어떤 조항을 근거로 가는지를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정보로 당시에는 납득이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 증인께서 갖고 계신 정보의 근거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딱 그렇게 단정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감정이니까 그때 당시 뭐 정보가 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현상만 보고 제가 느꼈던 감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족수가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예,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나 의결을 할 때 필요한 인원 수를 그때 당시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은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이나 뭐 계엄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던 상황인가요? 정확히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당시에는 모르는 상황이었고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신 거죠? 언론 보도를 네, 그걸 통해서 들은 건 그 맞습니다. 문서 중에서 왜 하필 정족수라는 단어만 보였을까요? 다른 그 설명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시고 있고 그 키워드만 기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좀 문서를 이제 자세히 제가 이렇게 손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 박스 위에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박스가 아무래도 문서에서 눈에 잘 들어오니까. 박스 처리 위에 있는 기자라는 것이. 네, 저는 그렇게 그러면 기억합니다. 그 내용은 모르시네요. 정족수 관련해서 무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까지는 모르시는 거죠. 네, 정확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대시면 여기까지 하시면 되네요. 예, 권 변호사님. 저 중복되지 않는 설에서. 예, 예. 그리고 재판장님, 오늘 저희가 그 박수박 공수처 조서를 증제 98호증으로 제출했습니다. 예. 우선 증제 98호증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거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하겠습니다. 예.
공수처에 신고한 이유가 적으로 채택합니다. 예.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공수처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공수처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수처 진술조사 4,471명입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도 제출하셨고 네, 또 문건 4,473년입니다. 이런 문건도 직접 그려서 제출을 하신 게 네, 맞습니까? 문건의 양식을 설명하는 맞죠. 과정에서 그렸습니다. 예. 그리고 4,478면에 여기 결심 지원실 내부도 이렇게 직접 그려서 공수처 수사관한테 제출을 하신 게 맞습니까? 공수처 검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면서 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진술한 게 맞습니까? 제가 사실 결심 지원실 내부 대화를 전파했는지 솔직히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물어보셨던 예, 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윤석열 대통령님 증거기록 199번 박승화 진술조서입니다. 혹시 이분 아십니까? 제가 이름은 얘기는 하지 않고 이분 혹시 아십니까? 뭐 직접적인 친분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증인께서 단체 대화방 이렇게 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령 이하 실무진을 이렇게 초대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실무진이었습니다. 예. 예. 조서에는 대령 네. 이하의 실무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대령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도 증인이 이렇게 초대한 게 맞습니까? 그 부분 제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예, 뭐 그게 그 비아폰의 일반 SNS처럼 비슷한 기능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꼭 방을 개설한 사람이 누굴 초대하는 게 아니라 참석자가 자유롭게 필요하다는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거라서 제 뭐 그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우선은 24항입니다. 24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증인께서 이 사건과 관련한 단체 대화방을 직접 개설하신 건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개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명은 초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죠? 네. 그런데 이 분 박모 대령은 증인이 초대를 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잘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 제가 안 나십니까? 초반에 초대했던 거는 제 또래에 있는 실무자들이었는데 예. 그분을 제가 뭐 초대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지금 20사항 말씀은 아까 그 오전에 주신 증인신문사항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전에 예, 주신 맞습니다. 신문사항이요? 예. 그거 저희가 두 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그게 검사님들 지금 갖고 계신지 아까 회수했었던 거 다시 돌려주신 거죠? 예. 예, 계속하시죠. 예, 예. 예, 그럼 그거 28항,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28항입니다. 증인께서 계속 대령급 이하 실무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은 아니고 그때 검찰에서 그렇게 예. 네. 대령급 이하 실무진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오늘 여기서도 이제 실무진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실무진이라는 게 이 박모 씨가 있는 이 부대의 어느 부서, 어느 과, 어느 팀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로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분 성함이 써 있는 저분 밑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히 그 초대했던 사람들 기억은 안 나지만 예. 대부분 다 제 또래거나 저보다 후배거나 뭐 요런 그 실무 업무를 하는 예. 그런 분들을 제가 초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대, 네. 예. 그 부대에 있는 어느 부서, 어느 과, 어느 팀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증인과 같은 또래나 그 나이 어린 뭐 계급으로 예. 예, 비슷한 또래거나 아니면 이제 밑에 있는 실무진이었던 걸로 저는 근데 기억합니다. 단체 방을 만들 때 개설자는 최소한 이 사람은 초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방을 만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증인께서
이때 방을 만들 때 최소한 누구는 초대를 해야겠다. 그 생각은 하고 초대를 했지 자, 내가 않겠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자, 지금 증인께서 대화방 만든 게 주로 증인의 또래나 후배들이라고 했죠. 뭐 저와 비슷한 계층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후배라고 했죠. 네. 그렇다면 결국 대화방의 목적은 정보 전파가 아니라 증인의 어떤 사적인 대화를 위한 그런 수준이었네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상급자가 없으면 정보 전파 이유가 없잖아요. 증인의 또래나 후배라면은 그냥 사적인 감정이나 정보의 소통 이 정도 목적이었네요. 맞습니까? 사적인 대화를 하려고 만든 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말한 증인의 그 어떤 느낌의 소외 이런 것들을 그냥 전한 걸로 보이고요. 정확한 정보가 공유된 방은 아닌 걸로 보여요. 제 말이 맞죠? 변호사님 자꾸 저한테 아니, 답을 먼저 A냐 하시라고. B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제가 궁금한 거 수능 그거예요. 세대입니다. 좀 선택지를 좀 어떻게? 다양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 간단하잖아요. 네. 자, 지금 증인이 개설한 대화방은 동료와 후배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느꼈던 소외나 이런 거를 그냥 감상적으로 적어서 올렸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틀리다? 네. 근데 결국 보면은 증인은 증인의 상급자나 높은 영관급 장교나 또는 뭐 장성급 장교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제공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있었던 사실을 정확하지 않지만 증인의 느낌에 따라서 올린 것 같아요. 맞죠? 자꾸 그렇게 맞아요, 단답식으로 틀려요. 물으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면 돼요.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들은 사람도 없고 아무도 본 사람도 없는데 증인만 그리고 방문한 사람만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죠? 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 결심 지원실에 가서 이 차폐막이 있다고 했죠. 가림막 가림막. 그 높이가 1.8m? 증인의 키보다 크다고 좀 했잖아요. 컸는지 작은지 넓다고 정확히 아까- 기억하진 않지만 폭은 네. 얼마 된다고 그랬죠? 폭은 좀 넓었던 것 같습니다. 폭 넓었다. 네. 그러면 증인이 이렇게 고개를 빼꼼히 내밀지 않으면 아내를 볼 수 없는 상황이죠? 네. 왼쪽으로 들여다봤다고 그랬죠? 네. 왼쪽으로 들여다봤을 때 대통령이 어디에 앉았다고 그랬습니까? 저기 약도에 그린 대로 잠깐 치워주세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탁자가 있었어요? 그날 처음 들어가봤죠? 결심 지원실은. 그날 처음 그러니까 들어갔습니다. 자, 어떤 탁자가 있었어요? 가림막 뒤에 뭐 직사각형인지 정사각형인지 모르는 탁자가 있었고,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인지 모른다. 네, 어떤 사각형의 탁자가 있었고, 다각형? 사각형, 그 오각형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각형, 네, 사각형의 테이블이 있었다. 그래서요. 의자는 몇 개 있었습니까? 뭐 의자 개수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네, 테이블 크기를 좀 설명해 보세요. 지금 앞에 앉아 계신 이 두 분을 합친 테이블 정도 되지 않을까. 의자는 됩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이게 가림막이라 하면 이쪽에 대통령이 앉아 계셨고 반대쪽에 국방부 장관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마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주 본 게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앉아 이렇게 마주 보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대각선으로 좀 전에 말씀 마주보고? 왼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에 대통령, 이쪽에 오른쪽에 예. 국방부 장관 앉아 계시고 약간 이게 수평이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대각선. 대각선으로 마주 보고 앉아 있었던 걸로 대각선으로 기억합니다. 마주본 걸로 기억난다. 네. 테이블에서 어떻게 대각선으로 마주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평이 아니라 한 분은 이쪽에 있고 한 분은 저쪽에 계신. 그러면 대통령이 이쪽에 있으면 장관이 이쪽에 있단 말입니까? 네, 반대쪽에. 그럼 대통령 맞은편 누가 있어요? 거기는 아무도 없었던 걸로 대통령 기억합니다. 맞은편 비어 있고 장관이 저 멀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멀리가 아닙니다. 테이블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금 이 두 개 책상을 합친 정도의 테이블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그 대통령의 그 테이블의 헤드의 위치에서 앉았다는 거 몰랐죠? 헤드가 여기 아닙니까 여기 이 모서리 쪽에. 아니 가운데 네, 가운데 앉으셨다는 그거 말씀이신가요? 봤어요 못 봤어요? 가운데 앉으시지 않았습니다.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이쪽에 앉으셨다고. 가운데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못 봤습니다. 못 봤죠?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어디 앉았어요? 여기 맞아요? 이쪽에? 네, 위치? 반대쪽 대각선 반대쪽에. 마주 본 게 아니고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 아닙니까? 네, 사선으로 앉아 헤드 계셨습니다. 테이블에 헤드하고 오른쪽에 장관 있어 대각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각선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게 마주 본 게 아니라 테이블에 헤드에 앉았냐고요 대통령이. 가운데 그 중앙에 앉아 계시지 않았고 저 지금 키보드 보이는 위치 정도에 앉으셨습니다. 그건 여기 마주 앞에. 보는 위치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 헤드에 앉아야 마주 대각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처음부터 계속 대각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 마주 보는 위치라고 하면 이렇게 앉았는데 마주 대각선이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대각선이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저기 앉고 장관 여기 앉는 건 이 좌석 배치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 대통령이 당시 앉는 위치 잘 모르죠 지금. 그때 당시에 잠깐만 다시 한번. 대통령이 앉는 위치 잘 모르죠. 아니 정확히 기억합니다. 증인이 본 것과 장관의 위치 상대적인 위치가 대각선이라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마주보는 위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사선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 사선으로 앉으려면 양쪽으로. 대통령께서 테이블에 헤드에 앉으셔야 되거든. 못 봤죠 사실은 대통령 어디 앉으지. 뭐 본인 제가 없죠?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대통령 그래. 본 거 맞습니다. 그래 봤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 되셨어요? 네. 예, 예, 제주신문 바로 할게요. 어느 검사님이 하시겠어요? 예, 유병국 검사입니다. 예. 고영일 변호사님 반대신문 저기 4-12항 관련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빨리 할까요? 이제 다음 증인 빨리 해야 돼서 쌍방 좀 빨리 해주십시오. 예. 아까 그 특 A급 정보를 방첩사령관이 아닌 그 실무진 대령급 단체방에 굳이 전파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그 사령관은 그 방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 별도로 그 사령관께 그 별도로 직보하실 필요성은 못 느끼셨습니까? 네, 제가 직보할 위치도 아닙니다. 직보할 위치가 아니셨고 그냥 지휘 개선을 통해서 이제 보고가 되면 충분하다라는 지휘 취지셨나요? 개선도 뭐 사실 저한테 그 상황이 뭐냐고 물어봤지 뭘 확인해서 보고해라 이런 임무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5-2항 관련입니다. 아까 반대신문 과정에서 그 변호사님 질문 중에 이제 뭐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그 대통령의 말이 어떤 점에서 기억나는지에 대해서 증언을 하시던 중에 이제 그 질문이 계속 이어져 갔는데 그 어떤 점에서 그 대통령의 말씀이 기억이 났는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왜 그때 제가 좀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 국군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근데 국방부 장관은 물론 이제 그런 사적인 관계는 제가 뭐 굳이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갖고 장관이라는 직함을 가진 분한테 얘기를 할 때 반말이 아니라 약간 존댓말은 아니어도 좀 약간 그래도 좀 그렇지 않나요? 뭐 이런 요자를 쓰셨던 걸로 기억나서 좀 약간 좀 인상이 그게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잔상이 좀 기억에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7-2항 관련입니다.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이제 군인으로서의 이제 군사기밀 지식에 비추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당시 대화가 군사기밀로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군사기밀로 이제 취급되는 사실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지미 변호사님 그 추가 질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증인과 뭐 저기 사령관 그 국방부 장관, 대통령 등에 따라서 뭐 지위에 따라서 뭐 정보의 양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계엄 등 국가 긴급권 행사의 문제가 정보의 높낮이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인도 뭐 선을 넘었다 뭐 등의 이제 그 당시에 느꼈던 점을 그 소회를 말씀하셨던 부분 맞습니까? 네, 선을 넘었다는 것보다는 이미 선을 넘었는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라고 그때 당시 생각을 했고 아까 진술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하성 조성환 변호사님께서 이제 대통령 결심지원제에서 대통령과 이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앉는 걸 정확히 목격한 것이 맞냐 이렇게 그 여러 번 물어보셨고 증인도 맞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혹시 그 탁자가 2인용 탁자였나요? 아니면 4명 또는 6명까지 좀 많이 앉을 수 있는 탁자로 보였나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그 탁자가 몇 인용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본 기억은 안 나는데 저 2인용 탁자는 아닙니다. 한 4-5명이 좀 앉을 수 있는 그런 직사각형, 하여튼 사각형 형태의 탁자였습니다. 뭐 2인용 탁자라면 당연히 마주 앉아 볼 수밖에 없는데 뭐 4인용, 5인용 탁자니까 이게 약간 사선으로 앉는 모양으로 보였다. 네, 저는 그렇게 그렇게 증인은 기억하신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재반대 신문 하실까요? 몇 가지만. 예, 이하성 변호사. 그 좀 빨리 할까요? 예,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우리 김영현 장관에게 존칭을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존칭이라기보다 하여튼 그렇지 않나요? 이 요자 쓰시는 거 보고 좀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게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근데 증인이 지금 들어서 전했다는 하는 대통령의 말씀은 그런 존칭하고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맞죠?
존칭 뭐 그러게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요자를 이렇게 쓰시는 거 보고 인상 깊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요자가 붙어 인상 깊었다. 네. 하나 예를 더- 들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 네. 공수처에 신고를 하러 갔다고 그랬죠? 신고 및 스스로 갔다는 말씀이네. 그죠? 참고인 진술서에 혹시 그렇게 안 써 있던가요? 묻는 말에 대답을 먼저 해주세요. 신고하러 갔습니까? 스스로 신고하러 갔습니까? 아닙니까? 단순 참고인으로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그러니까 스스로 하였습니다. 신고하러 간 게 맞네요. 네. 신고하러 간 사람이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했다는 거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신고하러 간 사람은 모든 걸 다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공수처 그 신고 및 진술할 때 상세하게 그래서 설명하려고 근데 지금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무슨 말을 들어서 대화방에 올렸니 이 얘기는 안 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안 난다고 그래서 신고하러 간 사람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신고하러 그렇게 갔다면서요. 저는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그렇게 일단 생각하지 말씀 않아요? 듣고 그다음 질문 하시죠. 예. 일단 저는 변호사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 제가 아는 부분, 특히 현재 범죄 혐의로 의심되는 부분은 기억나는 부분에서 최대한 신고 및 진술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좀 기억이 흐릿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거나 아니면 제 그 사전에 전제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건 안 난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진술한 바 증인이 있습니다. 지금 약간 모순된 말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증인은 아까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 충격을 받다 이런 소리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빼놨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거짓말하는 거 맞죠? 거짓말하면 저 여기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받을 수 있죠. 네, 그건 어. 거짓말 아닙니다. 공수처에서 말 안 했던 것을 나중에 말한 걸 보면 그 말은 나중에 지어낸 말이 맞습니다. 제 말이 맞죠? 아니요. 아니다? 네. 저 아까는 가장 충격적인 말이라고 해놓고서 그 가장 충격적인 말을 공수처에서 얘기 안 한다? 그 비상식적이 아닙니까? 그죠? 자꾸 이지선다형으로 문제를 내시는데 당연히 선다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가장 충격적인 말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다 뭐 이런 말 들어서 네. 그 충격적인 말을 왜 공수처에서 안 했냐 이 말이에요. 다시 걸면 된다고 공처에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뭐 언제 그거 했어요? 나중에 그 얘기 안 했잖아요. 대화방에 나오는 얘기는. 대화방에 나왔던 대화방에 나온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안 했잖아요, 정확하게 그거는. 기억나는 워딩을 공처에 진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충격적인 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았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재판장님 계속 반복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증인께서도 마지막 명확하게 거짓말이 아니고 증인께서도 뭐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까지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다 고엉이라는 답변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 좋아요. 마지막 질문을 다 네. 알겠습니다. 보세요. 예, 예. 가장 거기까지 충격적인 말이 거기까지 이제 공수처에 신고하러 갔는데 이번 질문까지 기억나지 마시고, 않았다. 예. 그거는 거짓말이죠. 아닙니다. 아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영일 예. 변호사입니다. 그 아까 비화폰을 통해서 그 결심 지원실에 있는 내용, 대통령과 장관과의 대화를 밖으로 유출을 하는 행위는 비화폰을 사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죠? 뭐 그때 당시 제 판단은 그랬습니다. 본인 판단은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제가 보안 업무 규정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보안 업무 규정을 그 하시는 회사 일과도 많이 관련되죠. 그래서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 별표 2에 보안 사고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별표 2입니다.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 별표 2 제 4호 마에 국가 원수 및 그 밖의 요인의 비공개 행사의 누설 또는 유출. 요 경우를 보안 사고로 보고 있어요. 이거를 유출하는 거를. 그래서 본인 판단은 그때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관련 규정에서는 이거를 유출 사고로 보고 있어요. 본인의 판단이 맞습니까? 아니면 법률 규정이 맞습니까? 뭐 그 관련된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이익을 받는다면은 전 감수하겠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재판장님 지금 그 증인을 좀 겁박하는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틀리게 부분에 했어요. 대해서는 법률 좀 제지를 규정에 해주실 대한 것을 틀리게 부분 했는데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아무리 적대적인 증인이라 하더라도 그 법정에서의 예의는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재판장님 예, 법적인 얘기할 절차를 필요가 아니고. 언급하는 아이고 것은 괜히 또 예, 예, 저희가 예. 알겠고요. 예. 저 다음 예, 예, 그렇게 하시죠. 재반 되신 분. 예. 다 끝나셨어요? 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검찰 측 뭐 더 물어보실 거 있어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인 측 노 변호사님 혹시 뭐 물어보실 거? 알겠습니다. 야, 아유, 저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물어보시고 막 그래가지고 좀 불편하실 수도 있었는데 차분하게 답변 잘해주셔가지고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퇴장하실 때도 이쪽으로 퇴장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판장님, 예, 저 한 말씀만 좀 예, 할 수 있는 기회 그러시죠. 주시면. 예, 말씀하시죠. 예. 오늘 뭐 변호사님들 답변에 제가 공격적이라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혹시 그렇게 비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저 방정석 저 정숙해 주십시오. 제가 생도 시절, 초급 장교 시절 때 우리 군은 과거 권위주의적 시대의 과오와 단절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교육은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대에 있었던 일을 왜 우리가 교육받아야 되지? 그래도 군의 존재 목적이 있기 때문에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했습니다. 재판장님, 개인적으로 너무 참담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을 이끌 10년, 20년 뒤에 와야 될 후배들은 본인이 경험하지도 않았던 일을 가지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되고 끊임없이 자성해야 됩니다. 지금 24년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계절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를 포함한 제 동료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따뜻한 봄날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혹독한 겨울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국가 방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인의 제복은 특정 권력의 사병이 되는 때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방패가 되기 위해서 입어야 될 수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떨어진 군의 신뢰와 군의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재판장님께서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 신분증 확인, 그 여권 드린 거 확인하신 다음에 저 나가시는 거 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고개 숙여서 이렇게 나가주시면 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